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도 종목 진단, 실시간 종목 진단 계속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열려 있어요.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 BM이 되겠습니다. BM. 자 4602님께서 올려주신 네. 종목이 되겠고요. 30만 5천 원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앞자리가 2죠. 예, 그 30%의 비중을 갖고 계셔서 한 25%에 가까운 손실이 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분이 이 종목을 9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번 내려갈 때 물타기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수익은 또 잘 났습니다. 35만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매수 이후에. 그렇죠. 근데 또다시 내려오죠. 특히나 올해 들어서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뭐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올라갔다가 근데 또 내려왔어요. 그렇죠.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도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요즘 자꾸 내려오니까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6월이나 9월까지 조금 더 길게 보유할 생각이고요. 목표가 40만 원 보고 계시거든요. 6월까지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기로 가져가실 분은 아니신 거군요. 자 그렇다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보유입니다. 가져갈 보요. 예, 최병훈 전문가는요? 저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다 같이 보유십니다. 자, 그럼 보유긴 보유인데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느냐, 목표가 4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또 오전에 전략 포인트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 오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후까지 들어간 물량을 지켜주고 오히려 더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좋은 그림이 오후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또 공개 방송하면서 2차 전지 이야기만 거의 한 30분 정도 떠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뭐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2차 전지는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예전에는 쉬운 종목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좋은 거니까 들어가면 다 수익이야. 사면 올라. 네, 그러고 다 수익을 줬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달라졌기 때문에 어려운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에코프로 BM이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딱 25만 원 매물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오후까지 물량을 지켜주면서 수급이 이 정도 그래도 한 500만 주는 넘게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그러면서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매물대를 뚫어주려는 시도를 해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결론적으로 윗꼬리 그리면서 물량을 다 빼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들어간 게 그냥 그대로 오늘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나온 이슈가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 액면 분할도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는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이제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큰 액면 분할이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리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을 때 당연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차전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전기차 업황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혁신가들이 새로운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그 제품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은 그 사이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중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쉽게 사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심하고 고심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집안에 전기차 한 대만 둔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겨울에 전기차 이제 또 다 방전나는 사태가 맞아요.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직 전기차에 대한 불안함도 많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내연 기관 써야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 과도기를 잘 넘어가야 돼요.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더 안정을 좀 갖춰야 되고 성능도 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요가 올라오면서 전기차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상승이 나온 이유가 업황이 확 좋아져서 라기보다는 무언가 그 외에 다른 이슈인 거잖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전 상장, 그 다음에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적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안 좋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 개별적으로 있었던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물량을 뱉어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고 어려운 종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구간별로 이 대응 구간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하나하나 굉장히 잘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35만 원까지의 매물 구간만 제가 보더라도 약 한 4차례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려면 오늘 6,700억이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예전 거래대금 터졌었던 구간은 최소 3, 4조 정도는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적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물량이 더 들어와 줘야 되고 오늘처럼 윗꼬리를 그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대도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준다고 해서 그냥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55만 원 가겠지. 이게 아니라 매물대가 또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여기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4차 목표가, 5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려운 종목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흐름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약간의 수급을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와버렸잖아요. 내일 만약에 지금 시간으로 한 3, 4% 정도 올라갔는데 만약 내일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밀어 넣어주지 않고 내일도 이 매물 구간 맞고 떨어진다? 추가적으로 더 밀어 넣는 움직임,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설날 이후에는 2차 전지보다는 결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이 또 빠르게 순환이 나오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2차 전지는 이제 지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수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이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가도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호재가 부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 주어야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소멸이 되어 있고 약 한 3, 4월 정도는 되어야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부분이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추가 매수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대부분 상담해보면 거의 40, 50% 정도는 다 비중 갖고 계시고 90%인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추가 매수를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들어가서 빠르게 빠져나와야지 기회비용 손실 없이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타이밍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수급을 동반하고 전기차 업황이 회복될 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드렸었지만 올라가는 타이밍 되면 저도 그때에는 다시 한번 이때 올라갈 타이밍 됐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아직까지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확실하게 수급 들어가는 모습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깨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윗꼬리를 그려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20만 원 구간 지켜주는지 보시고 1차 목표가는 1차 매물 구간이 25만 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뭔가 원하셨던 가격대까지는 쉽지 않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최병호 전문가께서도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관점이십니까? 저는 먼저 목표가는 29만 원 드리고요. 네. 손절가 21만 원 먼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인 즉 국민주는 네. 3년 정도까지 간 적이 잘 없어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그래서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 중에 이익이 적자로 돌아선다든지 실적이 안 좋으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작년도 7월 26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양극세가 지금 4분기 다 적자가 났잖아요. 네. 적자가 났는데 그러면 많이 작년에 워낙 강풍이 올라갔으니까 금방 내려오니까 금방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시세라는 것은 이제부터 올라가는 것은 첨척 위에 계속 겹겹이 위로 개인 투자자 팔 물량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 대다수 양극 20조 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22조 4천, 법수 부처엠도 20조. 그럼 20조 있는 주식을 올리려면
큰 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큰 손이 수급적으로 들어와야 가는데 큰 손이라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사도 추세적으로 뭐 잠깐 올라가 또 내려가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사든지 해야 되면 지금 공매도 물량이 에코프로 BM이 작년 11월 초에 500만 주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490만 주예요. 전혀 여전하고 거두지 않아요. 익실은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분기가 이제 이번에 1분기가 양극재 업황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가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얼마 전 이게 에코프로 비면 고점이 58만 4천원이 시가총액이 57조까지 갔습니다. 자 57조를 가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5조 정도가 나와야만 이 밸류에이션을 적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극재는 배합 기술이에요. 화학 기술입니다. 화학 산업은 성장을 할 때는 경기가 좀 성장할 때는 막 바닥에서 2배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에 화학 산업이 성장 쭉 할 때도 보면 많이 가야 영업이익 20배 정도 갔을 때 20대금 또 내려오고 그러면 지금은 뭐 영업이익이 뭐 8배도 안 돼 적자 나고 하니까 실제로 평균적인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배수로 기다리면 한 12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하회를 하거든요. 성장을 못 하니까. 지금 근데 양극재는 성장하니까 그보다 더 주더라도 17배 정도 주면 20배 정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적정 주가가 이 대다수 올해 예측치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하향하는데 작년에 제가 4월 달에 하반기부터 양극재로 악재만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악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1분기에 또 적자가 나올 텐데요. 올해도 리튬 가격이 1월 달 이미 14% 또 빠졌고요. 그럼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려면 이제 중국에 있는 리튬 망한 회사들 거의 다 망하고 있는 망해서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을 더 해야 되는데 중국은 이미 전기차가 25%까지 진입했기 때문에 성장 얼마 못하면 좀씩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전기차가 60% 가는 게 아니라 20%대 침투하면 25% 침투하면 그다음 성장을 못해요. 자동차 성장과 같습니다. 5%, 10%. 그러면 이제 시장은 2배 정도, 3배밖에 성장을 못하거든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하면. 그러면 과거의 주가를 다 돌파한다면 이게 이익이 과거에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던 영업이익이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는 26년도 7년 돼야 된다. 그러면 26년도 주가를 보니까 이 영업이익이 올해 작년에 1,500억대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4천억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예상이 맞다면 그런데 이게 업황이 안 좋으면 예상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천억에 예상하면 지금 3번 24 거의 30배거든요. 영업이익에. 근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간 적이 없어요. 이 회사는 이제 좋을 22년도 영업이익 7%대인데 향후에 나중에 가더라도 하락이기 때문에 7% 이상 마진이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시설 정책을 계속해서 27년도 이후부터 만약에 20%대 점유율이 침투하고 나면 그다음에 자동차밖에 성장 못하면 많은 시설 증설한 게 또 적자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40만 원도 깨지면서 할 때 제가 23만 원 간다 그랬는데 갔다가 다시 20만 원, 18만 원 찍고 갈 거라 그랬는데 18만 원 찍었습니다. 그럼 18만 찍어서 36만 원 갔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죠. 이때 그 밑에 36만 가지 있을 때 에코프로 비행도 내가 30만 원 계속 팔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치적으로 워낙 지금도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제 적자 나니까 지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박스 10개 왔기 때문에 추세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줄어서 기술적으로 이것은 12만 원까지 빠져야 됩니다. 지금은 도저히 예상이 안 될 거야 하면 12만 원 어떻게 빠져? 이제부터 실적 악재 다 나오는데 악재가 나왔다고 악재가 끝나도 주식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반드시 성장되는 게 다시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미국도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되게 되면 IRA 없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저는 12만 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 거래가 실렸는데 이 거래가 폭발한 상태에서 이거 추세가 실패했습니다. 반전에. 추세가 이 반전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 저점을 깬다는 얘기죠. 그 18만 7,600원은 올해 1분기 중에 깨질 걸 보여요. 그러면 오늘 급등을 했는데 뭐 이제 나올 호재 다 나왔습니다. 뭐 액면분 에코프로 이것도 코스피 이전. LNF도 코스피 이전은 더 빠졌거든요. 그게 이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은 잠깐 매매하고 나오는데 반등하더라도 여기 박스권 상단이 29만 원입니다. 그래서 29만 대 30만 원 여기를
1분기 때는 상반기 돌파를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전하면 29만 가면 팔고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12만까지 얘기했으니까 21만 원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 만약에 그 근처에 사시면 지금 만약에 40만 원 사가지고 기다린다면 장기적 기다리면 회복은 합니다. 네. 자, 오늘 사전 접수 종목은 에코프로 BM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먼저 시작하신 김영일 전문가는 보유 의견, 목표가 25만 원에 손절가 21만 원이고요. 최병훈 전문가께서도 보유긴 한데 이제 목표가 조금 더 높습니다. 29만 원, 손절가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21만 원이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쭉 이제 들어봤고요. 여러분께서 계속 종목을 이제 하나둘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애몽님께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14,710원에 비중은 20%를 들고 계십니다. 네. 14,000원대니까 내려올 때 사신 다음에 더 내려가 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20%의 비중인데 무상증자까지 받다 보니까 주식은 많은데 조금 이제 앞으로의 전망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이게 올라갈 때 한번 이제 매수를 그때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솔루스 첨단 소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박이죠. 네. 네, 동박이고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작년에 적자가 700억이 넘게 났습니다. 그리고 4분기까지 적자가 나오게 되면 8개 분기 연속 적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동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성장성,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나 혹은 이제 OLED 쪽이었다가 이제 이 신성장 먹거리로 동박을 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업황이 좀 불안하죠. 좋지가 않죠. 네. 경쟁사들은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은 낮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익률이 쭉쭉쭉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 매출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계속 대폭 낮아지는 게 생산되는 것 대비해서 뭐 수요에 대한 부분, 경쟁력 올라가는 거, 뭐 원가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SKC도 그렇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지금 동박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좋게 보는 거? 예, 좋게 봐야 결국에는 되는 건가요? 수익성이 올라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동박이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시기는 2025년 정도는 넘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올해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또 동남아 쪽에 또 공장이 또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박은 전기세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동남아 쪽에서 공장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많이 절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이 어찌됐든 동박이 수익성이 조금 더 나와주려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투자를 계속해서 해서 이익으로 돌아오려면 그게 또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또 따라탈 수 있는 투심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거고 향후에 좋겠지만 지금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돈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혹은 이제 그 외 동박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가시화 되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다 가시화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이 저점 구간 이탈 시 정리 그 다음에 1차 매물 구간이 13,000원에 있거든요. 13,000원 구간에 올라오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동박이 이제 향후에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분명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향후에 이 반년 혹은 뭐 1년 후에 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해서 계속해서 들고 간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차라리 저는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이 더 빠르게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회비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탈 시 정리, 반등 시 정리 쪽으로 잡아주셔서 단기적으로 이제 약간의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이 이제 안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그게 폼이 오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관점이십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할 테니까요. 잘 참고해 보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최종혜님의 종목인데요. 17만 9,900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전망과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 여부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셀트리온이 급등 이후에 급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1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바로 이 근처인데요. 앞으로 셀트리온의 전망이 좀 궁금해지네요.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고 계시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먼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합니다. 네. 상가격 근처니까, 주식을 이제 아마 단기적으로 뭐 장기로 투자하는 것은 이미, 좀 늦은 것 같고요. 이미 요 거래가 엄청나게 실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파해서 위로 23만 이상 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 하락해서 이 저점을 17만 3,700 깰 거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거래 실리고 내려왔으면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가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심선이 17만이거든요. 16만 9천 원. 그래서 17만 원 손절가를 드리는데 상가격이니까 뭐 이제 물어보신 분은 바로 내일 파시고 다른 걸로 가시고 지금은 요렇게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이쪽 분야가. 그래서 팔아서 오히려 뭐 대형주로 코스피 PBR 낮은 주식이나 뭐 이런 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보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좀 분위기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네. 따라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17만 원이 깨지면 그 아래로 더 열려 있으니까요. 그 가격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후속 조치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태양아빠님께서 FST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15%이신데, 25,000원이면은, 최근에 그 부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좀 힘을 냈다 다시 힘을 빠지는 약간 계속 그 주변에서 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2만 원도 장중에 깨졌었던 적이 있었네요. 이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또 3%나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답답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FST 관련해서 전망이 어떤지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제 FST가 펠리클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이제 EUV 쪽,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미세 공정에 관련된 부분도 시장에서 한창 핫했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이제 워낙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또 뭐 EUV 공정 자체도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그렇죠.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이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쪽인 거거든요. 그런데 업황 회복이 아직까지 조금 요원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번에 또 4분기 실적이 아까는 또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FST뿐만 아니라 SNS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추세를 약간은 좀 깨버리는 그런 이제 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FST가 계속해서 펠리클 관련된 이러한 이제 시설 투자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시설 투자를 한 번 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FST는 삼성전자가 심지어 지분을 보유한 그러한 종목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되게 되면 FST도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 것이냐. 결국에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업황 회복이 또 생각보다 빠르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약간의 실망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FST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제가 봤을 때 약 한 1, 2개월 정도 이내에는 상승이 바로 빠르게 나오기는 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업황 회복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실적 회복하고 그러면서 투자 늘리고 그 다음에 FST까지 흘러가는 이런 선순환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와 주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더 올라와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FST는
약 한 19,000원 구간에서 28,000원 정도 구간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약간 어느 정도의 시간만 투자를 하면 박스권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추가 매수해서 2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 뭐 1, 2개월 그 이상을 기다리실 수 있고 추가 매수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매물대 약간 부딪히고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라 더 빠질 수 있습니다. 2만 원 혹은 19,000원 정도까지. 그러면 이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수급 들어가는 구간 기다려서 이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기간 소요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추가 매수 기다리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기다리기 싫다.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것은 싫고 나는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당장 정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매물 구간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구간을 조금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수급도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리하고 다음 종목으로 교체, 나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약간의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저점 구간에서 물량 들어갈 때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목표가는 얼마나 좀 잡을까요? 일단 1차로는 25,000원, 2차로는 28,000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FST 더딘 반도체 업황의 개선 속에서 같이 좀 가지 못하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이 힘들다는 관점이셔서 중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목표가 25,000원, 28,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사이즈업님께서 LG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88,000원에 20%입니다. LG가 또 폼이 좋잖아요. 그쵸. 급하게 올라오면서 오늘도 뭐 상승 유지합니다. 9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시청자님도 수익권이에요. 근데 이 종목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이제 드디어 그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권 들어왔는데, 종목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진절머리가 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진단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하셨군요. 얼마나 예. 고생을 하셨으면 그쵸. 진절머리 난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근데 지금 팔기에는 아직은 조금 아깝지 않을까. 아직 좀 계속 상승 추세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작년 4월에 98,000까지 갔으니까 4월에 샀으면 뭐 1년도 안 됐는데 진절머리가 나긴 좀 그 전에 샀으면 모르니까. 근데 또 워낙에 많이 그래서 떨어졌어요. 처음에 살 때 LG를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PBR조 이렇게 정책 테마로 좀 오르고 있는데 네. 수급도 다양한 기관도 연기부터 이쪽은 저 평가된 저 PBR주는 일단은 기본적인 수량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 해놓고 나야 뭐 여러 가지 상품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붐이 일어서 기간까지 외국인들은 확실히 저 PBR 중에서는 뭐 현대차부터 해서 기본에 많이 샀으니까 성장한 주식들은.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 별로 안 사고 기관과 개인 위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할 걸 보여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21년도 이후에는 이 LG를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LG전자가 지금 자회사, 지주산 자회사가 9개가 있는데 LG IT 계열이 거의 대다수 70% 정도의 이 회사 이익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LG전자가 휴대폰 단 사업 줬고 그다음에 IT가 그때 고도로 엄청나게 팔릴 때 그다음 실적이 안 좋은 상태고 거기서 LG 디스플레이 적자나지 LG하고도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LG를 내가 지주사를 자식들이 다 못 나가는데 그거 부모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부모 만약에 자식이 9개가 있으면 9명 있으면 9명이 다 잘 나가면 그거 뭐 엄마를 사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 중에 9명 중에 3개가 못 나가고 3개 잘 나가도 그러면 엄마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겨우세이 건져. 자식을 잘 나간 자식을 골라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LG 노트가 좋으면 LG 노트도 지금 감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적자고 LG 노트 감익되고 있죠. LG도 나빠지고 있지. 그런데 LG를 그때 왜 삽니까? 그죠?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뭘 해서 먹고 사는지, 이 기본적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안 물어봐도 주변에 뭐 대충 봐도 감이 올 거니까 이익이 늘어난지 좋아지는지 그 전문가들 물어보고 좀 길게 보고, 항상 단기로 보니까 잠깐 샀다가 먹고 나오지. 그러니까 물리는 건데, 작년에 4월에 샀다면.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본전은 왔어요. 5% 정도 이제 수익이 나. 이제 그러면
야, 이제 본전하고 수익이 나서 팔고 다른 거 가야 너무 지겨워.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지주사들은. 지금도 사도 됩니다. 올해 상반기, 뭐 2월에 이제 밸류프로 마련에 나오겠지만 저는 실망스러울 거로 보이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V자 반등이 나오고 지금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미 할퀴시 패턴처럼 됩니다. 그럼 이건 추가적인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98,000 돌파할 거로 보여요. 근데 아마 내일 정도에까지 갔다가 다음 주 조정받지 않을까 97,000원 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 97,000원인데 팔고 싶은 97,000원 파시고 네. 또 손절가 중요함. 이제 지겹게 손해나 기다리지 마시고 본전이 88,000이니까 여기서 깨지면 안 되니까 9만원 종가로 하이하면 딱 팔고 다른 걸로 가시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97,000이고요. 또 길게 보면 뭐 11만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인데 팔기는 왜 팔어? 더 가져가라는 알았으니까 팔면 안 진단이었습니다. 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때가 왔으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97,000원 정도에서 한번 수익 챙겨보시고 9만 원 손절가 전해드렸어요. 더 길게 가져가시면 11만 원까지도 열어드렸습니다. 야, LG가 저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었을 줄은. 네. 자, 이번 종목은 한나송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하나마이크론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더 사고 싶다는 의견을 또 내셨어요. 오늘 또 좀 밀리니까 이거 타이밍 아닐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최근에 흐름에서 약간 박스권으로 본다면 중하단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인데 26,500원에 5%를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은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해도 되는지 하게 되면은 매도가는 얼마를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로는 추가 매수해도 돼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저는 않다. 조금 더 타이밍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 작년에도 정말 실적 잘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 쪽에 쏠려있던 매출 비중을 다변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 결론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1조까지도 뚫을 것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증설해 놓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잘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1조 5천억까지도 올해에는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올해에는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 나갈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또 실적 올라오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또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장이 설날 이후에 저는 약간의 또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쪽도 다시 한번 이제 반응이 약간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CXL이나 혹은 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갔는데도 불구하고 매물 구간이 계속해서 이제 막히면서 최근에도 이제 약간의 좀 막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언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물량이 살짝 부족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타이밍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하나마이크론의 1차 매물대가 27,000원, 그 다음에 3만원, 그 다음에 32,000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매물을 또 다 삼켜주고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매기가 들어와 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더 타이밍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놓쳐버리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쉽게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24,000원으로 확실하게 두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손절 라인을 저는 24,000원으로 무조건 잘 두고 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24,000원 손절 라인 칼같이 지키실 수 있으시면 저는 추가 매수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셨다가 24,0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 밀어주면 보통 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전조 없이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매크로적인 수급 들어오면 확 밀어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같이 손절 라인 지키실 수 있으시면 추가 매수 하셔서 1차 27,500원, 2차 3만원, 3차 32,5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는 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나송님께서는 손절 정말 중요합니다. 24,000원 딱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니까 네.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시다.
손절가 꼭 기억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진단할게요. 네. 지니할매님의 종목이고요. 28,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15% 담으셨고요.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지만 종목도 좀 계속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다리면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최병훈 전문가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28,0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겠습니까? 단기적 목표가는 26,5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점을 깨면 안 되니까 23,800원을 손절가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작년에 올해나 이렇게 사실 것 같아요. 1월 달에. 1월 달에 28,000원 사셨으면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된 상태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 거래됐을 땐 태양광이 이제 전체적으로 적자가 이제 났는데 올해 뭐 미국의 세액 공제 관련된 그래서 수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오르고 같이 올랐습니다. 태양광주 점주 12월 달에. 그러면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리면서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여기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여기 실패하면 22평선 깨지면 오히려 살 때가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여기 급등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테마주처럼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 손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빨리 내려오니까 사고 맞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주는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악재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올해는 좀 실적이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리도 뭐 하반기에 좀 내려갈 걸로 보이고 그러면 고금리 상황에서는 태양광은 돈을 뭐 지원받든지 아니면 비싸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는 산업이 발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부터 다른 나라는 태양광 산업이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확실하게 정책이 가고 있으니까 성장할 걸 보여서 미국 수혜는 된다 보고 그런데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 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이 매물이 여기서 많은 거죠. 거래가 실려서. 그래서 추가 하락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손절가를 지켜주시고 23,800원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매물대가 27,000원부터 28,000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뚫어야 되는데 거래가 지금 없기 때문에 뚫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26,5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수혜 가능성이라든지 이슈를 품고는 있지만 현재는 모멘텀이 좀 약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23,800원, 목표가 26,500원입니다. 네, 오늘 뭐 앞서서 에코프로 BM도 얘기했었는데 또 이 얘기하면 또 포스코홀딩스 빠질 수가 없잖아요. 짝꿍 가야지. 네, 가야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를 박용실님께서 472,000원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갔다 다시 이제 V자 약한 V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V자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0%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50만 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뭐 2차 전지의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뭐 포스코 그룹주들까지도 다 계속해서 갈까요?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간으로 살짝 뜨기는 떴어요. 1% 정도 이제 떴고 그러면서 45만 4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약간의 윗골이 그렸는데 보게 되면 45만 5천 원 정도 구간에 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고요. 네. 그 다음에 50만 원 정도 구간에 2차적으로 매물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3만 원 정도 구간에 이 구간의 매물대가 매우 두터워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소화해줘야 되는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한 7개월 정도 전에 미스터마켓 이제 지금은 신의 한 수인데 네. 이전에 이제 미스터마켓일 때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이제 이때 한번 들고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때에는 지금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본격적으로 물량이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딱 보이시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앞에 구간에 매물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앞에 구간 매물대를 싹 삼켜주는 이러한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추세를 끌어올려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거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때 당시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반대죠. 매물대는 굉장히 강력하게 생겨났는데 수급은 많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항상 저는 수급이 들어와야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한 힘이 저는 많이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뜨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45만 4천 원까지 시간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45만 9천 원 딱 매물 구간 부딪히고 윗골이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일 이 구간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인 건 분명하고 워낙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반드시 간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는 이제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확실하게 내가 이 기업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장기적인 싸움을 하실 수가 있다면 하락하더라도 저는 들고 가셨다가 향후에 정말 확실한 타이밍 왔을 때 네. 추가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단기로 보고 들어간 건데 나는 단기로 그냥 여기저기서 2차 전지 다 좋다고 해서 들어간 건데 나는 지금 예전처럼 작년의 그림처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한 건데 별 생각 없이 들어가셨다면 저는 어려운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내일 해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고 매물대 뚫어주는 움직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한동안 또 길게 속을 썩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용실님께는 내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주요 매물벽 돌파를 해내는지 돌파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포스코 홀딩스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유럽 증시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중간에 한번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시장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흐름이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하고는 약간은 분위기가 살짝은 다릅니다. 지금 다우 선물이 0.3%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0.4%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네. 유럽하고는 약간 다른 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